자, 벌써 수차례 다루었던 주제인데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. 질문이 있었거든요. 교통사고 두 번 당하는 거. 이런 질문을 받게 됐어요. A 보험사에서 1차 교통사고 건 목 부위 통증 합의 전에 또 2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헌데 같은 A 보험사입니다. 이후 2차 교통사고 보험사 담당 직원이 두 건 중 각각 교통사건이라고 해도 두 개 중 한 개는 미리 합의 및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1차 사고건을 적당한 합의금으로 했습니다.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. 합의 종용한 거는 아닌지. 음, 이게 나름 최대한 자세히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.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정도의 글을 써주셨어요. 전 가끔 이렇게 문답의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지만 저건 너무 자세히 꼼꼼하게 써주셔가지고 자칫 신상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걸 그대로 공개해서 설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각색을 할게요. 1월 1일 날 1차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고 이후에 목이 아팠다. 그래서 A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.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교통사고 치료의 패턴이죠. 근데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2주 후, 그러니까 대충 1월 15일 정도라고 치고, 그때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. 이번엔 허리가 아파.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번에도 A 보험사예요. 사실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죽을 정도의 부상도 아니고 돌아다녀도 되는 낮은 등급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. 아니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고를 또 당할 수도 있겠죠. 거기다 또 천안은 교통사고가 워낙에 잘 나. 아니 질문하신 분이 천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, 참. 아니, 제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, 제가 늘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천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이니까 가끔 유튜브랑은 좀 헷갈리기도 해요. 어쨌건 이제 낮은 등급의 부상. 그래서 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 그런 환자를 보는 게 주 종목인 게 한의사니까 저로서는 늘 보는 상황이죠.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라면은 평생에 교통사고 한 번 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사고 두 번이 2주 간격으로 나는 게 흔한 상황이 아니겠죠. 그 피해자로서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.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자 잘 모를 테니까. 뭐 아버지는 알아? 부장님은? 모르는 건 다 똑같지. 그래서 2차 사고의 담당자한테 전화 왔길래 물어봤대요.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니네 고객이 나를 치기 전에 이미 나는 2주 전에 사고를 당한 게 있다.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것저것 검색하더니 그럼 두 건의 사고 중에 한 개는 처리해서 합의를 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원활해진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이게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거겠죠. 아무래도 보험사 직원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전문가 아니겠어요. 물론 이제 이게 아군이 아니라 적군의 전문가라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하죠. 완전히 그 사람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근데 뭐 어쨌건 뭐 믿고 알았다. 그럼 뭐 알아서 해줘라. 그렇게 했더니 담당자 E가 전화를 했는지 1차 사고에 담당자 1에게서 연락이 왔고, 그래서 하자는 대로 적당히 합의하고, 그러니까 1월 15일 두 번째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1월 1일에 첫 번째 사고, 그 목을 다치게 만들었던 그 사고를 합의해버린 거죠. 합의를 해놓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. 왜 첫 번째 사고를 합의 처리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안 돼. 2차 사고로 다친 건 허리인데 1차 사고는 목이 아팠던 거고 그걸 병원에 가가지고 나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아프다. 근데 예전 교통사고로 목도 아프다. 근데 그냥 어차피 하는 치료니까 뭐 목도 허리도 다 치료해 주셔. 이상하잖아요. 애시당초에 나는 아직 목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목을 부상시킨 그 사고를 빨리 합의를 시키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.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. 첫 번째 사고를 왜 그렇게 일찍 합의를 시켰어야 됐느냐 뭐 그런 질문을 이제서 하시는 거죠. 이상하니까. 이 질문하신 분의 묘사한 상황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100% 이해를 한 거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. 첫 번째, 보험사 담당자 E가
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. 그래서 잘 몰라. 그래가지고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한 거고, 운 좋게 담당자 E도 초보고, 피해자도 초보고, 덕분에 1차 사고도 빨리 합의가 돼버리고, 뭐 보험사는 좋고, 손해본 건 피해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. 아니면 두 번째 상황은 보험사 담당자 E가 뭘 잘 아는 그런 좀 능숙한 실력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자기 친구인 담당자 1의 실적을 올려주려고 장난친 걸 수도 있어요. 어쨌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본 거는 담당자 1이잖아요. 단 2주 만에 순순하게 합의해주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담당자 2. 이득을 본 건 담당자 1. 손해를 본 건 피해자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. 전에 이미 이런 내용은 다뤘던 것 같은데 되게 장난질은 진실을 섞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잖아요. 어차피 피해자들이 어디서 뭘 주워 들어봐야 뭐 그 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닐 테고 대충 진실 거짓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갸우뚱하다가 그냥 합의서에 사인하고 그러는 거니까. 예전에도 여러 번 다뤘던 얘기라고 했잖아요. 거기에다 좀 살을 붙여가지고서 설명을 또 한다면, 교통사고 두 건을 짧은 기간 안에 연속으로 당했을 때, 그때 첫 번째, 두 번째 갈려요. 두 사고의 상해 부위가 다를 때하고 두 사고의 상해 부위가 같을 때, 그러니까 허리를 다쳤을 때, 아니면은 목을 다쳤을 때, 이게 달라요. 첫 번째 보면은 두 사고의 상해 부위가 다르다. 그러니까 다친 데가 달라. 첫 번째 사고는 목이었고, 두 번째 사고는 허리야. 그랬을 때는 그건 따로따로 치료받는 게 맞아요. 보험사가 동일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거 왜냐면은 내 목을 다치게 한 가해자는 갑이고 내 허리를 다치게 한 가해자는 을인데, 이게 보험사가 뭐 동일하고 어쨌건 간에 갑한테 내 허리의 치료 책임을 물을 순 없잖아요. 반대로 을이 낸 사고로 허리를 다쳤는데 그걸 뭐 보험사 같으니까 네가 내 목도 치료해줘, 이렇게 안 되잖아요. 그건 보험사가 같아도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, 심지어는 담당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, 그러니까 담당자 1, 담당자 2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쨌건 완전히 다른 건이에요. 그러니까 각각 치료하는 게 맞고, 각각 치료하는 방법은 전에 말했을 때 한의원 한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목을 치료하고 내일은 허리를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받는 게 제일 추천되지만, 두 군데도 상관없어요. 오늘은 알파 한의원에서 목 치료를 받고 내일은 베타 한의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뭐 이래도 돼요. 어쨌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추천이 되긴 하지만, 그러니까 뭐 월, 수, 금은 목, 화, 목, 토는 허리 뭐 이런 식으로 치료받는 게 제일 추천이 되지만, 이거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담당하는 한의사 원장님하고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어쨌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받으시고,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뭐 월수금 화목도 이렇게 뭐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. 그러면은 한 군데 한의원에다가 두 사고를 전부 다 등록시켜 놓고 치료하는 것도 가능해요.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, 사고가 한 번 난 거면 뭐 이것저것 찾아보기 귀찮을 수 있지만 사고를 두 건 이상이나 당했으면은 좀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하세요. 저만 해도 전에 영상 중에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요.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다뤘을 거예요. 아까 이제 한의원 한 군데에서 두 사고를 등록시켜 놓고 하루 동안 두 가지의 치료를 다 받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. 분명 가능한데, 이게 교통사고 경험이 별로 없는 원장님들은 이게 처리하는데 조금 곤란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저만 해도 10년 이상 써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사고 두 건을 동시에 시술할 때 어떤 버튼을 누르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릴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어쨌건 한의사 협회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사나 연락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처리해 보시는 원장님도 금방 알아서 해줘요. 이게 서류 작업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뭐 되게 어렵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담당 한의원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얘기하면은 그 담당자 2가 일을 뭐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뭐 이러려면은 뭐 첫 번째를 먼저 하라느니 뭐 이런 거는, 자기들이 일 처리를 원활하게 딱딱 하려면은 뭐 그런 의미예요. 피해자가 원활하게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아니라, 자기들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자기들의 업무 매뉴얼에 사고 두 번 다 우리 보험사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피해자라면 앞에 사고는 후딱 합의시키는 게 우리가 일 처리할 때 편리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앞에 사고를 빨리 합의시켜라.
그래야 우리 보험사 돈을 아끼고 피해자의 보상금을 후려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. 그런 매뉴얼을 대충 보고 읽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. 이 피해자분은 적군의 전술을 듣고서 거기에 따라준 꼴이 돼버린 걸 수도 있는 거죠.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고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건 합의는 잘못한 거죠. 뭐 물론 이제 뭐 별로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치료를 더 받을 생각도 없고 합의금도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럼 잘한 걸 수도 있죠. 제가 언제나 얘기할 때 그 기준은 아프다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깔아요. 저는 직업이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때라면 뭐 그건 이제 알아서 하셔야죠. 이게 알아둬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긴 한데 두 사고의 상해 부위가 같다면 이럴 때는 그 담당자가 한 말이 맞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로 목이 아팠는데 두 번째 사고로 목이 더 아프더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딱 맞는 게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원활한 과정이긴 해요. 이게 지금 이 피해자의 목이 아픈 게 첫 번째 사고의 가해자의 책임이 70%가 있고 두 번째 가해자에게는 30%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. 잘 몰라. 이걸 누가 결정해줘요? 뭐 의사가 결정해줘? 한의사가? 뭐 MRI 찍으면 다 나와 수치가? 이게 아니에요. 이게 작정하고서 골치 아프게 만들려면 보험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환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냐? 저 환자가 평상시에 목을 단련을 열심히 했거나 좀 더 젊었으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거다. 라던가 저 피해자의 과거 기록을 전부 다 뒤져봤더니 평생 동안 세 번의 목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환자의 건강 상태의 책임도 7.3%가 있다. 그래서 이 환자의 건강 상태의 책임이 7.3%고 첫 번째 사고의 책임은 뭐 17.3%고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 뭐 큰 사고도 아니고 뭐 그 몇 분 안 되니까 1월 1일부터 첫 번째 사고 날 1월 14일까지 아팠던 건 그때까지는 전부 다 첫 번째 보험사의 책임으로 인정. 근데 그냥 14일 동안 아프게 한 것뿐이니까 그냥 대충 합의. 콜? 싫어? 이거 뭐 몇 퍼센트 과실인지 한번 밀당을 해보고 계산해 볼래?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대충 합의하는 거고 그리고 1월 15일 이후에 아픈 거는 그냥 100%두 번째 보험사에서 책임지겠다. 그리고 치료 끝나면은 뭐 두 번째 보험사하고 합의를 그때 가가지고 하면 되지. 협상을. 콜?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.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뭐 만약에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니면 뭐 눈이 실명돼가지고 이게 보상금이 1억이냐 2억이냐 뭐 10억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은 막 법정에서 변호사끼리 싸우고 그럴 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. 보험사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금융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자의 보상금은 뭐 몇 푼 안 되는 거고 푼돈이니까 뭐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차이가 뭐 200만 원밖에 더 나나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괜히 몇 푼 된다고 막 그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쉽게 스무스하게 갑시다. 뭐 이런 거죠. 이게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사고의 다친 부위가 다르다 하면은 이분은 호구 잡힌 게 맞아요. 그리고 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동일하다면 원래는 잘하신 거죠, 이거는. 근데 이분은 목이랑 허리니까 다르니까 확실히 당하긴 당한 거죠. 이게 고의든 실수든 어쨌건 당하긴 당한 거니까. 이게 뭐 속은 건지 아니면 미숙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손해 본 거는 피해자니까.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.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미리 짐작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고 두 건이 연달아 났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첫 번째 사고로 목이 아파. 두 번째 사고도 목이 아파. 그러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. 첫 번째 사고를 빨리 합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로 치료 쭉 받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두 번째 사고를 더 빨리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두 번째 사고를 대물 접수만 하고 대인 접수를 안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고는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인데 만약에 두 번째 교통사고에 과실 비율이 있어서 이게 7대 3이 나올 것 같아. 근데 대인 접수를 안 한다는 조건이면 10대 0으로 쇼 붙여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이번에 7대 3 해가지고 3을 먹어버리면은 이게 할증도 붙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하다. 아니면 두 번째 사고의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
첫 번째 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이게 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아주 승질 더럽게 나온 놈이라서 멱살잡이라도 해가지고 열받았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피눈물 나게 해주려고 작정을 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히려 두 번째 사고를 대충 합의하고 치워버리던가 심지어 사고 신고 자체를 안 하던가 이런 게 다 가능해요. 어차피 두 개의 사고가 전부 다 목이 아픈 거라면은 이게 어차피 보험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. 어차피 보험은 하나만 있어도 끝까지 치료를 해줄 테니까.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뭔가 사인을 할 때에는 이게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한 건 뭐 대충 들은 것만 가지고 바로 사인하고 그러지 말고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듣던가. 그게 안 될 때는 요즘 뭐 교통사고에 대한 유튜브 채널 많잖아요. 거기 전문가들 많더만. 뭐 이렇게 합의를 서둘러요. 아프면 슬슬 치료받아서 공부하시고, 뭐 아프지 않아가지고 치료를 중단할 예정이면 급하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알아두면 되죠. 전 이제 합의금 얘기 안 해요. 전 초기에는 유튜브 가짜 전문가들이 합의 얘기를 자꾸 보험사 편에 서가지고 가짜로 얘기하고 이러는 게 답답해가지고 합의금 얘기를 했던 거지. 요즘은 보니까 변호사,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던가 손해배상사라던가 뭐 이런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합의금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제가 나설 필요가 없으니까. 그런 거 구독 신청하고 열심히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의 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.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 천천히 받으면서 천천히 알아보면 되죠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